번째 수도가에다가 과자를 딱따구리가 꽃잎 같은 형태였거든. 게를 이렇게 조금 뿌려주면서 잘 썼다.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냄비에다가 잘 썼다. 라지오, 트랜지스터 라지오에 주면서 잘 썼다. 너 참 잘 썼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멘트로 바른 그 부뚜막에도 주면서 잘 썼다. 그러다가 할매가 7일 만에 돌아가실 거예요. 그때 퍼포먼스 했을 때 그 주제는 그러니까 생명 그리고 평화, 공존 그런 테마를 한 거고 모든 생명에다가 제가 외쳤죠. 모든 물에서 모든 생명이 시작이 되고 에너지가 나오고 또 정화적인 느낌이죠.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그 더럽혀진 나의 그 몸과 영혼을 정화시키는 의미에서 물을 이렇게 뿌렸습니다. 또 처음에 이제 검은색으로 이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그 물에 의해서 생명이 이제 정지된 죽음의 생명이 움트는 거죠. 그러니까 맥박. 그 바탕 하에서 이제 액션 페인팅을 한 겁니다. 176이요. 몸이 틀어지면서 이게 좀 키가 줄었어요. 한 2cm 정도. 높기도 한데 제가 또 액션 페인팅 할 때 뛰면서 하면서 또 오히려 더 재밌는 그런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높을수록 좋아요. 액션 페인팅이라는 게 자유롭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은 일정한 정해진 도구를 써야 되고 그래 그 기법이 나오고 뭐 그 너머의 것을 내가 몸이 도구가 돼 가지고 하는 게 액션 페인팅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만큼은 내가 사라진 느낌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내가 깨가지고 존재감이 들지만은 어떨 때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는 느낌으로 사라진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 파리채가 됐건 뭐 나뭇가지가 됐건 뭐가 됐건 그것은 그림을 도구로 하면 그 다른 도구가 될 수 어떻게 보면 물감을 팍팍 튀기는 하나의 뭔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파리채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입니다.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예, 그런 데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형상이 보여서 그걸 찾던 놀이 그런 데서 이런 데서 와서 초대받아가지고 해서 참 좋았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 기차역 빼놓고는 다 농지더라고요. 다 시골의 느낌 그런 느낌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더 넓게 나 너의 의미로 보듯이 제 퍼포먼스도 그렇고 자유거든요. 자유와 생명 즐기는 마음이 있으면 또 그런 또 억울한 마음도 없겠죠. 만큼 그런 세상을 꿈꾸기를 바란 마음에서 또 그런 저의 퍼포먼스가 조금이나 그 에너지가 도움이 된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에 나는 문승영 작가하고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그 노나가 도대체 타이포그래야 이 작품이 될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근데 보니까 이게 양성모, 그러니까 이제 한글이 이제 그 어더라고. 그러니까 이쪽에 붙으면 양성이고 이쪽에 붙으면 노나가 그런 거더라고. 아버지하고 어머니 똑같은 거야 이렇게. 가서 보니까 장난이 아니까 난 깜짝 놀랐어. 또 이제 놀라운 게 이제 두 사람이 갔으니까 뭐 시멘트 사러 가지고 또 그 전에 뭐 고유제 문화 섭대를 하다가 그 트레일러 기사 2시간씩 나갔으면 짜증을 내겠는데 기본이 시멘트가 이만큼 없으니까 흙을 파내는 순간부터 얘가 우리는 이제 오늘은 그냥 밥도 못 먹겠다. 뭐 시멘트 사오고 벽돌 훑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뭐 앙카 받고 뚫고 이러는데 걱정은 되더라고. 이제 위에서 뚫으니까 이제 그 안쪽으로 막 뭐야 그 앙카가 나오고 다시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집단 지성에서 생각보다는 잘 되더라고요. 사실 좋았어 이게 그 시간 동안. 나도 무슨 흙이라도 삽질이라도 한번 그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뭐 피레침을 해야 되느니 뭘 용접을 해야 되느니 또 아니면 그 현장을 안 가봤으니까 도대체 뭐 벽체는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는데 그나마 그분들이 바로 가서 뭐 사오고 이러고 해서 아 이게 사람이 모이면 다 할 수 있겠구나. 또 뭐 막 그 크레인에서 안 풀려가지고 뭐 높은 사다리 지고 가서 꺼낼 때 나는 무서워서 못 올라가는데 바람도 불고 이러니까 이제 균형도 안 맞고 거기에 진짜 바람이 세더라고 보니까. 또 이제 방향이 이쪽이다 저쪽이다는 논쟁이 생기니까 도대체 뭐 이제 뭐 작가들은 뭐 1mm라도 틀리면 바꾸라 그러는데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선순위가 다른 거야 이게. 뭔 얘기하다 광천의 그 내가 좋아하는 장사익 그 가수가 고향이 광천인가 이제. 그래서 장사익 생각하다가 꽃구경 가자는 노래를 이제 틀었는데 울었어. 왜냐하면 옛날 고래장 같은 거야. 엄마한테 꽃구경 가자고 이제 지게끔 하는데 이렇게 가지를 다 뿌리면서 이제 아들이 길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침대에서 문승이랑 같이 울고 춤추고 거기서 퍼포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좋았고 또 그러고 나니까 실컷 울고 힐링도 되더라고요. 하여튼 나는 너무 잘 갔다고 생각해요. 일만 열중하다 보니까 일을 그 밤늦게까지 일하고 뭐 저녁은 당연히 먹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일에만 다 하다 보니까 이제 때가 지났어요. 근데 그 강천을 가면 아무 곳이라도 있는가 하고 갔는데 가는 집 이 집 저 집 달리다 보니까 다 시간이 오버돼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이렇게 이 집 저 집 찾다 보니 딱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유명한 횟집이더라고. 아 진짜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배가 엄청 고팠어 사실. 고파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아 이 강천이라는 동네가 이런 데구나. 아, 해 떨어지면 자는 데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지. 사실 난 아무 생각 없이 너와 나라는 이 간판을 만들었는데 그 간판 자체가 뭐 뜻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고 그냥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너와 나라 그러더라고. 너와 나. 그냥 그 너와 나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너와 나의 사랑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 원래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만들었어야 돼. 현장 가보니까 애로사항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당겨가지고 이제 보도부로 이제 그 보충하는 기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밥집도 늦었고 다 이것저것 다 늦어가지고 하여튼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건상에 안 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간 거지. 그 소감이라고 뭐 저거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그 갔는데 하여튼 뭐 너와 나의 뜻을 생각하고 갔는지 뭐 태양이 떠오른다 뭐 이런 생각하고 갔어요. 가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설치해놓고 오니까 일단은. 근데 사람들이 많이 협조해져 가지고 아무튼 잘 끝났어요. 그 다음날 잠 한숨 자고 그 다음날 해가지고 끝났는데 일단 떠날 때 기분이 좋게 떠났어요. 뭐 그러니까 아무 상관 없죠. 초등학교 때부터 발상을 하여 그것이 쓰여지는 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 디자인으로 만들 때 밑그림을 그린 디자인이 한 5점이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이번 일하면서 그걸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배지로 쓴 거죠. 그리고 지금 티셔츠와 조형물에 쓰여진 그 나너 디자인은 그 인권위 전시 때 썼던 디자인으로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는데 배지는 이제 그거를 끄집어내서 새롭게 하나를 좀 보여준 거죠. 배지 이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좀 그걸 가벼운 양식으로 만들어서 다른 내용들과 견주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품의 힘에 의존해 가지고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좀 거추장스럽거나 좀 강요하는 듯한 예술제 자체를 선전하는 예술가가 거기에 좀 복무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좋은 예술가를 흡입해내는 그 예술의 힘으로써 노동 예술을 알리는 뭐 그런 용도? 그럼으로 해서 티셔츠 비싼 거지. 아주 비싸게 된 거죠. 에코백에 잘 썼다라는 글씨 3개, 거기다가 자리라는 가치까지 넣어서 잘 썼다라고 하는 거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7일 전에 그 이야기 하셨다는 그 어린 나이에 기억에 남았다고 하는 그 사물에 대한 잘 썼다라는 고마운 감성, 뭐 그런 걸 또 표현한 거죠. 에코백은 뭘 담고 다닌다거나 뭐 할 때 뭔가 사용하는 느낌이 좀 더 티셔츠보다는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잘 썼다라는 거를 넣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을 사용하는 것, 라이더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 라이더 노동자가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기름을 사용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의 품을 좀 더 넓히고, 어찌 보면 사람이 지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명상과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굿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이 이번에 3개 정도 만들어진 거죠. 이게 모음 체계예요. 지금 제가 공부하는 거는 얘를 생명 있는 모든 것, 모든. 근데 이제 왜 이걸 하냐 하면은 이 사람인데 사람도 되죠. 삶이 되는 것이고. 근데 저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이걸 지금 사람으로 안 잡고 나무로 잡아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꿈의 모양새인데, 그런데 땅에서 그다음에 땅에는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얘네들이 일로 들어오는 거지. 그 다음에 햇볕도 이렇게 쬐고. 여기에서 씨가 있다가 위로 쏙 솟아나는 거죠. 찾아가야 돼. 땅 속에 있는 걸, 뭔가를. 그래서 나는 이걸 생존의 드로잉이라고 했어요. 생존의 드로잉 이라고 지금 명칭을 지어놨어요. 한 개만 찾냐고. 어디 있는 걸 찾아야지. 또 어디 있는 걸 찾아가야 돼. 계속 찾아가야 돼. 계속 찾아가면서 얘는 계속 성장하는 거야. 이게 꿈자의 형태거든. 데크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발전돼서 아시바를 이용해서 2층을 만들어 버리자.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시바라는 아이디어를 살려야겠다는 그 생각에 이제 그 옆에 3층짜리 그 전망대를 세운 거죠. 거기가 생각보다 협소했어요. 그 세우는 데가 실제로 재보니까 한 3m, 4m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었고, 거기에 위로 이렇게 쌓다 보니까 10m 정도 해서 3층이 나왔는데, 그 2층에는 계단이 있어서 첫 번째 올라가면은 영상을 놔서 영상을 보게 해놓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 전망을 좀 볼 수 있는 트인 공간이 나오는 형태로 만들었죠. 이제 본전 시장에 들어가시면은 바로 정면에는 이제 그 메인 영상이 보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왼쪽에 보시면은 작은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전시를 준비하면서 찍었던 메이킹 필름이 있고요. 그리고 전시장을 벽에는 이제 그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30인의 그 라이더 분들 초상화, 이게 그분들에서 모티프를 따와서 어떤 형상적인 것들을 이제 그린 거죠. 그래서 큐비즘 같은 형식의 그림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표현주의 그런 그림이 있고, 하나는 수묵화처럼 검은색, 흰색으로만 표현을 한 부분도 있고, 만화처럼 캐릭터화 시킨 그런 형식의 4가지 형태의 그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왼쪽에는 이제 병풍이 있어요. 디자이너님께서 퍼포먼스를 하시면서 제작을 하신 그림의 어떤 결과물이고요. 또 그걸 이제 그때 메인 전시장에서 상영을 했었죠. 라이더와 그 어떤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같은 형태의 모습으로 겹쳐진 그 그림이 있어요. 기획을 들어갔을 때 노동과 나노와 그 플랫폼을 엮어야 되는데, 노동이라는 거가 왜 신성한가? 노동 자체가 신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생존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신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은 특히 그 경계가 모호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노동이 가능하고, 배달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배달을 시키죠. 그러면은 또 다른 이제 생존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 배달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 순환이 그 이루어지는 형태의 노동이 플랫폼 노동인 것 같아요. 플랫폼 위에서
나와 너라는 것의 차이가 사실은 없다. 멀리서 봤을 때는 나 너가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점으로만 인식이 되는, 혼자 있을 때는 점 하나에 불과하고 개인이지만 모였을 때 어떤 하나의 그림을 만들 수 있지 않나. 배색을 보시면은 이제 주요 플랫폼 3대 플랫폼 업체의 브랜드의 그 색을 이용해서 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배달비가 올라가는 게 중간 업체에서 가격을 올리는 건데, 이 시장에서 보이는 모습들을 좀 이렇게 풍자를 하려고 좀 방향을 바꾸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씩은 들르는 게 화장실이잖아요. 거기에서 노출을 시키는 게 제일 노출도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쉽지가 않았죠. 그게 제가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팀 작업으로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보시면은 계속 달려요, 한쪽으로. 간단하게 이제 라인 드로잉으로 된 것들도 있고, 혈관에 비유되기도 하고 뭐에 비유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 필요한 것들을 운송해주는, 점과 점을 잇는 존재들이라는 그런 거에 착안해서 좀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연구실 작은 방에 설치 미술이 하나 있어요. 음식 배달과 관련된, 그거를 3D로 만들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된 거예요. 제가 표현하려고 3D 모델링을 그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게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진과 어떤 셀럽이나 그 유명한 정치인들의 사진을 가져다가 약간의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이제 만들려고 한 거죠. 그냥 천장에 써버렸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뭐 재밌게 전시했어요. 힘은 좀 들었는데 운도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강풍 너무 심해가지고 플래카드 다 찢어지고 매달려가지고 생쇼를 했었죠. 꽃은 져도 노동은 남네라는 이 기념 문집을 문집이 아니라 기념 시집이죠. 여기 이제 40분의 시인께서 참여해서 좀 만들었습니다. 젊은 날 노동 현장에서 일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조동엄 시인 있죠? 이분은 여기 제목이 농부와 노동과 문학관인데, 이제 우리 문학관이 농촌에 지금 이제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잠깐 아까도 이 건립 당시에 애로사항을 많이 했는데, 폭우에도 많이 무너지고 다시 쌓고 다시 또 저거 해야 되고 이런 참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전 노심초사했죠. 그렇지, 노심초사했던 마음과 노동문학가의 노파심이라고 할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해주셨어요. 참. 광천아, 내가 왔다. 나 살러 왔다. 천수만 거슬러 주름 잡던 운저선 대신, 광천장 안장날 드나들던 평저선 대신, 차항선 무궁화호 기차 타고 왔다. 차령 산맥 아차산 자락 골드러시, 금 캐던 도야광산 노동자, 장배 어선 분주했던 독배 옹암포, 배진 다룬 항운노조 노동자, 땀 베어 서린 광천아, 내가 왔다. 전통 토굴 새우젓 재래 조선김, 금북 정맥 최고봉 오소산 억새풀, 품은 광천아, 나 살러 왔다. 16 소년공 생가 토 찾아오듯, 50년 객지 시름 훌훌 털고,
향기로운 노동자 땀 내음 흠뻑 적신 노동문학관 짊어지고 광천아 내가 왔다 나 살러 왔다. 네, 광천은 처음 와봤죠. 뭐 정신없이 도착해서 그 음악 하시는 분을 태우고 가기로 했는데 늦어가지고 뭐 서로 각자 가기로 했는데 그 노동문학관 도착하기 500m 전에 태워서 도착했어요. 터덜터덜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거기서 만나서 운명처럼 같이 도착했습니다. 노동문학관이 문을 열고 되게 가보고 싶었는데 뭐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시간도 잘 안 맞고 그래서 못 가봤어요. 근데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사연을 자꾸 올리시잖아요. 근데 그 어느 날 그 노동문학관 뒤쪽에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이 무너질까봐 잔디도 심고 그래서 그 물길도 따로 내놓고 그랬는데 평소에 뭐 이렇게 이웃들에게서 이제 못생기고 이런 것들은 공짜로 막 갖다 주고 그걸 되게 고맙게 먹고 이런 이야기들 쭉 올리셨길래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못나고 못생긴 것들도 사람을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는데 이렇게 서로를 괴롭히는 이런 마음들도 결국은 노동문학관을 기르고 그런 마음에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시를 썼어요. 근데 되게 재미있었던 거는 그 이번에 그 노동예술제 갔는데 마침 일주일 전에 두 분이 화해를 하시고 내년에 제 2회 노동예술제는 이 사연 가지고 다시 시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죠. 농부와 노동과 문학관. 페이스북에 너무한 거 아니냐고 노동문학관장인 정세훈 시인이 글을 올렸다. 노동문학관 뒤에 언덕이 있고 그 언덕 위에 고구마 밭이 있다. 시인은 노심초사 비가 와서 언덕이 허물어질까봐 잔디씨를 뿌리고 그늘도 만들어주고 물도 주고 가꿨는데 그 밭 주인이 밭을 갈며 밭둑을 무너뜨리고 고랑을 아래쪽으로 내서 빗물이 노동문학관 쪽으로 흐르도록 해놨단다. 그래, 빗물은 아래로 흐르고 흐르는 빗물에 떠내려가는 건 내 맘뿐 아니라 네 맘도 있겠지. 밭에 있는 흙도 떠내려오고 둑도 떠내려오고 밭에 심어놓은 씨앗도 어쩌다 떠내려오겠지. 사람 사는 거나 문학이나 농사 짓는 거나 뭐 있나. 심고 가꾸고 애태우고 땀 흘리고 그러다가 어쩌면 여기 심은 게 자기 자신일지도 모르겠다고 길 가다가 뒤돌아보긴 하겠지. 못생긴 것, 덜 자란 것, 팔 수는 없지만 먹기에 감사한 감자 같은 것들 주변에서 잘 받고 또 고마워하셨다니 선한 것, 좋은 것 외에도 모자라고 덜 자라고 괴롭고 어려운 일도 무언가를 잘하게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터. 노동문학관은 별일 없이 단단하게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듯하다. 조만간 들러 문학관 안에 뭘 키우고 계신가 한번 들여다봐야겠다. 그 일단 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최대한 살리고자 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기성세대가 됐잖아요. 우리 세대가 그만큼의 또 정치적 민주화의 발전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민주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후과로 이 젊은 청년들의 그 미래나 삶의 질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이 사회를 만들었다. 우리가 만들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또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시에 이제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배달 청년 노동자의
비극적인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아파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또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가장 아픈 것은 정말 그 청년 노동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고 또 녹음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몸의 중심으로 마음이 간다. 아프지 말라고 어루만진다.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처난 곳, 아픈 곳 그곳으로 온 몸이 움직인다.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가 아니다. 숨 쉬는 배가 아니다. 피 끓는 심장이 아니다. 아픈 곳 그곳으로 온 몸이 움직인다. 상처난 곳 그곳으로 온 몸이 움직인다. 아픈 곳 그곳으로 온 몸이 움직인다.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가 아니다. 숨 쉬는 배가 아니다. 피 끓는 심장이 아니다. 아픈 곳 그곳으로 온 몸이 움직인다. 상처난 곳 그곳으로 온 몸이 움직인다. 아픈 곳 그곳으로 온 몸이 움직인다.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얘기인데 워낙 큰 배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 쇳덩어리들도 많고 위험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좀 큰 사고가 날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다치기도 하지만 목숨을 잃기도 하는데 어쨌든 일을 하다가 죽은 노동자가 만든 배가 다 완성이 되면 진수식이라는 걸 해요. 진수식이라는 거를 뭐 배를 수주를 맡기는 사람하고 그 회사 간부들이 모여서 오색 테이프 줄 딱 잡고 장갑 끼고 비둘기도 날리고 그 오색 테이프를 끊으면 배를 바다에 처음으로 보내죠. 보낼 때 함께 배를 만들던 노동자들이 그 배를 만들다 죽은 노동자가 일하던 자리에 와서 담배에다 불을 붙여놓고 그 자리에다 담배를 내려놓으면서 그 배가 빵 하고 바다로 향할 때 노동자들이 그 죽은 노동자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나간다. 우리 누구누구 나간다. 잘 가라.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윤식이 나간다라고, 이 사실 실제로 있었던 분 같던데 노래를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노동자의 삶이 거친 바다를 항해를 하는 거라면 죽음을 통해서 그 바다로 가는, 보통은 그렇게 가지만 어떻게 보면 조가이기도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스스로 거친 바다를 향해서 자신의 꿈을 향해서 나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거대한 뱃머리 위로 날아오르는 비둘기, 오색종이 하늘 위로 바람이 불면 백고동 소리 높이 울며 바다로 떠난다. 담배 한 모금 태워놓고 너를 보낸다. 오윤식이 나간다. 바다로 떠난다. 우리 윤식이 이젠 바다로 조이고 기름지고 새를 녹이고 푸른 작업복 위로 소금꽃 피면 여린 담쟁이 공장벽을 치어 오른다. 붉은 노을 바다 위로 바람이 분다. 오윤식이 나간다. 바다로 떠난다. 우리 윤식이 이젠 바다로 나의 손가락 내 몸뚱이 내 영혼과 내 이름. 나의 손가락 내 몸뚱이 내 영혼과 내 이름. 손가락 던져 하늘을 본다. 몸뚱이 던져 바다를 본다. 배는 얼마나 내던져야 바다로 갈까. 윤식이 나간다. 바다로 떠난다. 우리 윤식이 이젠 바다로 윤식이 나간다. 바다로 떠난다. 우리 윤식이 이젠 바다로
아주 신나죠. 아, 홍보 영상에서 보면은 뒤에 뭐 에용 외용 외용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냥 자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저희가 의도한 대로 아주 박진감 넘치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들 좋아하시니까 저희는 뭐 그대로 넘어갔죠. 스피드하게. 모든 게 속도감이 있었다. 노래도 영상도 속도감 있는 영상, 속도감 있는 음악. 그렇게 해서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어제 저녁 배달 노동자가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청년이 남성 배달 노동자가 승용차에 이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프로다움이 있어요. 그 동작 하나하나 카메라를 접하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선생님 렌즈를 보시지 마시고 렌즈를 보시되 렌즈를 넘어서서 보셔야 돼요. 그렇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탁 알아들으시고 그게 바로 눈빛에서 나오고 또 그것을 이어서 동작하시면서도 그것이 이제 저한테 이미지를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저는 좀 쉬고 있을 때라서 그리고 저 원래 창작을 잘 안 했어요. 전통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결정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너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좀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막 이 분풀이지 그냥. 나도 사실 저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좀 안 풀려서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풀어볼까 이런 생각. 선거 끝나고 나니까 한창 개딸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개딸과 이제 개딸이 생기게 되는 그 이미지. 그래서 그 앞에 물소리가 탁탁 나면서 그 생명의 어떤 움츠림에서 또 그 요즘 그 경이하는 부적 그걸 가지고 이제 춤을 좀 춰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 경을 이제 그걸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멧돼지 음악을 이렇게 탁 찾으면서 멧돼지에 대한 그런 음악을 탁 듣는 순간 이거는 경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 음악과 돼지 경을 얘기한 거죠. 탈은 그 개딸 이쁜 그 개딸들을 이제 상징하게 위한 탈이죠. 그 이미지죠, 그냥 개딸과 경의 이미지. 그 전날 사실 너무 피곤했고 오는데 그리고 또 그때 행사할 때 거기가 그 근처가 한성준 선생님 전통춤의 한영숙 선생님의 어떤 기초가 되는 거. 거기서 이제 전통춤 성무살풀이 이런 걸 많이 했 지역이다 이렇게 딱 그 사회자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여기가 또 그런 곳이었구나 하는 걸 이렇게 알았어요. 그게 괜찮았어요. 그 문학관 그 자체의 그 디자인의 전체적인 이미지나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작지만 뭔가가 그 안에 알찬 느낌,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남하고 강원도 동해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얘기거리를 끌어냈냐면 충남 웅천이라는 곳이 그 오석돌이 난답니다. 오석돌. 그러니까 이제 검은 돌인데 그 오석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돌이 왜 그 얘기를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됐냐면 강원도 동해시라는 곳에 행정구역명은 이길이라는 동네입니다. 이길이. 그리고 또 그 옛날 그 역사적인 명은 동점이란 얘기입니다. 동점이라는 게 이제 철이 나고 구리가 나고 금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귀환터라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명칭이 바뀐 게 귀터라고 했죠. 그러다가 이길이라는 지금 행정구역명을 쓰는 거는 이건 일제 강점기 때 민족 정기 말살을 위한 이름입니다. 말 안 듣는 조선인들의 그 귀를 2개를 잘라가면은 한 사람을 죽였다는 의미로 하기 위해서 귀자 귀터를 썼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동네인데 그 마을에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그 시비가 거기 와서 있습니다.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파주 통일로 길목에 있다가 무슨 이유로 동해로 왔는데 거기서 사실 숨어 있었습니다. 그 장준하 선생의 시비에 그 새겨진 돌, 그 돌이 충남 웅천에서 온 오색돌이 동해로 왔는 거죠. 왔기 때문에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충남 원래는 운천이라고 알아가지고 운천을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오신 동네 기관장님께 물어봤더니 운천이 아니라 웅천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이 웅천에서 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연관이 됐습니다. 그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그 시비는 강원도 동해에 온 지가 한 17년 정도 됐어요. 누구도 모르게, 그 아들도 모르게 통일로에서 동해로 왔답니다. 통일로에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불을 질러서 태울라 이러고 없어지고 막 이랬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첫 번째 돌이 아니고 2번째 돌이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첫 번째 돌은 누가 부셔 없애버렸답니다. 그 2번째 새로 만드는 돌이랍니다. 그걸 파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동해로 옮겨와서 숨어 있은 거죠. 그 돌을 관리를 제가 17년 동안 하다 보니까 충남에 있는 노동문학관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를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 거죠. 사실 장준하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 독립운동의 선구자 아닙니까? 그 위에 김구 선생도 있고 뭐 저쪽으로 이제 중국 그 북방지방으로 가면은 홍범도 선생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김좌진 장군의 그 청살리 그도 있고 거기서 라일, 서철, 김교원 이런 분들도 이제 그쪽 독립운동을 했지만 우리가 가깝게 알고 있는 시비가 동해에 와 있는 것 때문에 충남 웅천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아침에도 사실 수트를 입을까 옷을 편하게 입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오늘 이렇게 초청을 받고 왔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기 전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편한 복장으로 왜냐면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장거리다 보니까 그냥 편한 복장으로 가냐, 아이 그래도 일일 강사인데 정장을 해야 되냐. 근데 그렇게 놓고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왕이면 노동에 관한 거를 하는데 일하는 복장으로 하면 강의를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갈 때는 일단 편하게 가고 제 장비랑 다 챙겼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게 좀 그랬었던 것 같고 그냥 진짜 현장의 그 모습을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길거리에서 마주치건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뭐 그런 데서 마주쳐도 사실 저희는 뒷모습이나 옆모습만 보시지
실질적으로 정면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서로 가기도 바쁘고 또 이제 관심도 어떻게 보면 없고, 그래서 그냥 이런 모습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혼자서 떠드는 그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PPT를 준비하면 어떻겠냐 싶어가지고 PPT를 준비했었던 거고, 이제 하다 보면은 제가 아무리 뭐 잘하고 생각나고 뭐 하더라도 1시간도 못 채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사람은 어차피 같이 가니까 한 부탁을 했었죠. 혹시 내가 내 시간은 이런데 시간이 뭐 오버된다 하더라도 뭐 좀 이렇게 제 3자 입장으로 또 뭐 라이더 가족의 바라보는 시선, 남들하고 시선은 사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부탁을 했었는데 흔쾌히 또 이렇게 해줘가지고 저는 좀 많이 고마웠죠. 강의를 해.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PPT를 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실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걸 좀 되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뭐 주어진 시간도 주어진 시간이지만 제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막 제가 아는 걸 떠든다고 하기보다는 궁금하신 게 더 많으실 거잖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뭐 4년 가까이 지금 배달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지만 없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했지만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은 또 이렇게 서로 핑퐁 하면은 더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진짜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 딱 기차역. 그러니까는 아들도 신기해서 했었고 되게 좋았었고, 또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좋았고, 예. 풍경 되게 좋았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조금 놀란 게 맥주보다는 이제 대부분 다과를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아 여긴 되게 예술적 모임이시라서 또 좀 그냥 프리하구나, 그런 걸 저희는 또 느껴가지고. 조대는 조리 대기 시간. 그러니까 이제 뭐 5분짜리도 물론 있겠지만 길게는 30분 이상도 있거든요. 갈비찜 같은 거, 아니면 치킨집이 엊그제 이제 브라질하고 축구 했을 때 같은 경우는 30분, 40분 잡아도 튀겨내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상점에서 30분 잡았다 하더라도 갔는데 30분을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거의 1시간을 해서 그거 어쨌든 그게 조리 대기. 용어로서는 또 콜라 사이다가 아니고 콜이 죽었다. 맞습니다. 죽을 사자 해가지고 콜이 죽었다. 콜이 이제 안 들어오는 거죠. 요즘 같은 저희 배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 AI 배차로 주로 해야지만 콜을 받기 때문에 콜이 죽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신호 쨘다 이건 다 아시고, 그냥 신호 제낀다 뭐 그냥 신호 위반하는 건데 이제 신호 쨌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럼 이제 불법? 그렇죠, 불법이죠. 플랫폼과 연관된 노동의 형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라이더 노동은 우리가 이제 배달 노동이라고 얘기하는데, 특정의 물건, 자원을 A에서 B까지 연결시켜주는 노동의 형태를 이제 우리가 플랫폼 라이더 혹은 플랫폼 배달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플랫폼 배달 노동도 있지만, 플랫폼에서 우리가 행하는 노동의 형태들은 플랫폼을 매개해서 행하는 노동의 형태는 뭐 청소나 돌봄이나 혹은 AI의 허드렛 일을 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그것을 보통 이제 유령 노동이라고 그러는데요. 고스트 워크, 그런 노동 형태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채로운 노동 형태가 있고요. 그 안에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 노동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라이더 분들이 쉽게 관찰된다는 측면에서 플랫폼 라이더 노동 혹은 플랫폼 배달 노동, 다른 말로는 영어로는 긱 노동이라는 말도 하고 있어요. 긱 노동은 이제 건당 수수료를 챙겨가는 그런 불안전 노동 형태를 이제 플랫폼 라이더 노동, 배달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플랫폼 노동의 형태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이라는 장치는 상당히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한 2010년 정도서부터 스마트폰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그 앱을 깔기 시작했죠. 그 앱은 플랫폼과 연계된 앱들이었고, 그 플랫폼 서비스들은 뭐 컨텐츠를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고, 뭐 물건을 팔고 중고를 거래하거나 배달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플랫폼들이 나타났는데, 그 플랫폼과 함께 이제 노동의 형태들이 엮이면서 이것이 이제 새로운 사회 문제화되는, 그래서 플랫폼 노동이라는 형태가 새로운 노동 형태로 한국 사회에서 뿌리 내리면서 사회 문제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이더 유니온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제 제가 배달 라이더는 아니지만 현재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그 노동자적 지위가 가장 큰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인 거잖아요. 개인 사업자로. 그리고 플랫폼 업자는 고용주가 아닌 일종의 그냥 매개자 역할로서만 자신의 그런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축소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노동자들, 소위 그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 고용된 노동자들의 형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굉장히 변형된 형태의 노동자 유형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나 기본적으로, 그리고 누려야 될 어떤 권리, 이런 부분, 노동권과 관련된 권리 부분들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확보돼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가장 저는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그 배달 라이더들이 노조를 만들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들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제화나 입법화 과정까지 이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그 배달 라이더 혹은 플랫폼에 매달린 노동 형태의 그런 그 이슈들이 사회에 의제화되고 그들 스스로 노동자들의 권리들을 찾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때 노동권과 관련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안타깝게도 제가 노동예술제에 참석은 못했습니다. 그 노동예술제가 요번에 그 플랫폼 노동을 다룬 것 그 자체는 주제의식은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요.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쟁점화되고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로 매개된, 첨단 기술로 매개된 인간의 노동 형태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인 측면들을 예술이라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새롭게 재조명하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상당한 의의가 있고, 그런 유사한 사회적 의제들, 새로운 아젠다들, 특히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제 기술 추종적이고 기술 숭배적인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 동시대성과 관련해서 보면 그런 과학기술의 문제들을 예술에서 끊임없이 계속 좀 다뤄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플랫폼 노동뿐만이 아니고 플랫폼과 유사한 그런 새로운 첨단 기술,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나 그리고 데이터 자본주의라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우리의 삶의 조건들에 대해서 좀 더 예술 쪽에서 관심을 갖고 그에 관련된 주제의식들을 좀 많이 이런 예술제를 통해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슴 저리게 애려와도 울지 말아야, 울지 말아야 한다. 울지 말아야 한다. 집 밖은 언제나 깊은 물속이다. 넉전춤 자체가 안전춤이에요. 왜냐하면 길 닦는 춤이고 길을 여는 춤이거든요. 그래서
길을 닦고 여는 것인데 라이더들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딱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멀었어요. 가는데 졸다가 또 섰다가 이러고 갔어요. 라이더들의 그 마음을 좀 알고 싶었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왜 도로 다니다가 오토바이들이 막 그냥 쌩쌩 달리는 거 보면 사실 승질도 나고 운전하다가 화도 나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래서 그분들의 어떠한 생각, 그분들의 애로 이런 걸 좀 더 다가가서 가까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상 가서 보니까 좀 새로운 시각으로 봐지게 되더라고요. 그냥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그냥 배달하기 위해서 달리는데 차하고 사이를 막 그냥 막 비집고 그 지그재그로 달리는 그 속에서 그분들의 생활전선에서 삶의 터전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봤을 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보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노동이라는 거는 예술과 굉장히 멀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노동 따로, 예술 따로가 이걸 같이 묶어서 노동예술? 이거 너무 참신한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벽에다가 시구 하나씩 써놓은 거예요. 그게 아주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뭉클하게 다가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읽으면서 지나갈 때 마음이 움직이는 느낌? 너나라는 그 디자인, 그게 아주 베리베리 굿이에요. 예,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이제 가치잖아요. 그 글자 하나에 너가 나가 같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라는 말을 굳이 분리시켜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그 글씨 자체가 그 탑 하나가 그냥 예술과 노동이 하나이고 너가 내가 하나이고 그냥 다 그냥 글씨 하나에 그게 딱 와닿았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는. 네. 그 방마다 꾸며놓은 그 설치 작업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뭐 어떤 거는 누워서 봐야 되고 어떤 건 쪼그리고 앉아서 봐야 되고 이런 자세의 다양성 이런 것들도 재밌었어요. 굉장히. 이거 참 잘 꾸몄네? 재밌다? 이러면서 이제 돌았죠, 제가. 안전을 위한 춤. 그러니까 안전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해요. 소통을 하면서 서로의 불편함과 내가 이런 게 불편하고 이런 게 힘들고가 이야기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은 자연이 되는 거고 안전해지면 우리가 평화로워지는 거잖아요, 서로가. 그 긴 천을 돌리는 거는요, 그 도리뱅뱅이라고 해서 길을 여는 춤이에요. 동서남북의 길을.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풀고 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제 동서남북을 여는 춤을 이제 춘 거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안전, 앞으로의 평화로움, 앞으로의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춤을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추게 됐습니다. 네. 밑을 내려다 볼 여지가 없었어요. 공연하느라고 바빠서 네,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춤을 췄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냥 잠깐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인식하게 된 거죠. 아트미디어 영상 만들 때 기억나네요. 시간에 좀 쫓겼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새벽까지 총 기획자님이랑 이렇게 수정하면서 막 남자끼리 새벽에 통화하면서 막 한 해 만에 싸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어쨌든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장자형의 그 철학을 섞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장자형님이 오래되신 분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지? 라는 고민을 잠깐 하다가 장자형이 지금 시대에 살아계셔갖고
이런 플랫폼 노동이나 라이더 문화를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하는 호기심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해서 일단은 시작할 때 자장하고 나오는데 이게 그리고 나비가 나와요. 장자영의 그 트레이드마크 호전몽. 그래서 장자영님이 이런 장자영님의 철학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라는 예고편으로 네, 그렇게 넣었는데 자장은 좀 애교로 봐주시고요. 제가 계속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그 일단은 노동예술제 라이더 강사님께서 강의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리고 굳이 강의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익히 알고 있겠지만은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겠지만은 배달이 속도 싸움이잖아요. 속도가 엄청 그러니까 빨리 임무를 완수해야 더 많이 돈을 벌고 좀 더 빠르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런 위태로움을 좀 담고 싶었어요. 그 시스템의 위태로움이죠. 시스템의 위태로움이죠. 뭐 라이더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게 이렇다 저렇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 대한 위태로움을 담아보고 싶어서 계속 달리는 속도감 있는 영상들이나 아니면은 그 위태롭게 타는 오토바이들 뭐 차량 사이를 질주한다든지 그런 장면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을 많이 집어넣고 또 다른 차분한 장면들은 이제 그 라이더분들 30분들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하고 싶은 말씀들이 다 있으셨거든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얘기든 아니면 본인의 어떤 사정이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들을 제가 인터뷰 때 담았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어떠한 소리를 내는 기관들 예를 들면 입이나 코 이렇게 목젖 이런 부분들을 제가 클로즈업해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리고 노래는 제가 옛날에 그 이미 구상해 놓은 지 꽤 된 악곡이라서 그때는 올라갔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똥 쌌던 것 같아요. 거의 기저귀 차고 불렀어야 되는 건데 너무 방심했었습니다. 어쨌든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어쨌든 노래를 불러냈다는 게 좀 스스로 대견스럽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그 배달은 명상이다도 맞지만 사실 배달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는 노동이라면 노동이겠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심지어 SNS에 글을 올리는 것도 노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니까 어쨌든 그런 모든 노동에서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해서 몰입이 된 상태는 저는 다 명상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기타를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몇 시간 지나 있다든지 뭐 그런 거죠. 꼭 기타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일에 몰입된 상황 그래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진행을 했던 상황 그런 것들이 약간 라이더분들도 배달하실 때 그렇게 몰입된 상태에서 배달하시지 않나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래서 배달은 명상이다. 요 마지막 문구도 너무 되게 알맞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그 문구로 지을 수가 있었죠. 다시 만들면 또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있고요. 노동예술제 정말 좋은 추억이었고 짧게 한마디 그냥 하자면은 앞으로 저는 장자영보다 노자영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살자고 다 하는 건데 서로 좀 존중해주고 자신의 일들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모인 것이 펼쳐졌으면 좋겠네. 모인 것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을 합니다.